네,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12강으로 명익계 대상정과 효소라상입니다. 효소라상인데, 이 대상사라는 것은, 이 상활인데, 이건 뭐냐면, 이 지화라는 이 괴의 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딱 잘라가지고 실천의 덕목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 철학적 개념을 갖다 대입시켰다면 실천은 더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괴만 있었는데 그 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문왕이 유리란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고독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연구를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게 연구할 거 아니에요. 희망을 잃으면 연구가 안 되거든. 몰입 안 되거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몰입할 수 있는, 그 몰입을 통해서 이 개는 명이 이 간정이라 이렇게 딱 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수수께끼니까 그 수수께끼에 맞춰가지고 아까 반전에서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쫙 풀어냈다가 이제 대상전에 와서는 이 전체 상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를 갖다 풀어낸 거죠. 이것이 땅 속에 이제 태양이 들어간 거지, 이렇게. 이 태양이면서 이 진리, 유학에서 말하면 명덕이죠, 명덕. 명덕이 밝아지는 사람이죠. 이건 지상이고, 지중이고, 이건 지중이죠. 자, 이걸 딱 보면서 하는 거죠. 상활. 명이 띄우고 지중이니, 밝음이 땅 가운데 들어갔어. 땅 가운데 들어갔어. 그게 명이야. 밝음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밝음이 완전히 없어진 게 무가된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속으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명이라는 뜻은. 밝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밝음이 있는데 땅 속에 있듯이 사람 말하면 굉장히 이 명익계가 힘든 게 뭐냐면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바깥으로는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요즘 뭐 세상 보잖아요. TV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시대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거든요. 그러한 시대인데 바보처럼 있다. 그건 어려운 거죠. 옛날에 지금이나. 자, 이게 밝음이 상한 건데 밝음이 스스로 감춘 거죠. 감춘거니? 군자 띄우고 이하여. 군자가 이 이치를 보고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서, 서희자는 이런 이치를 보고서 이런 이치를 깨닫고서, 그런 말이죠. 이것으로 쏘으니까. 리중 이말리자입니다. 이말리. 이말 임자가 통해. 이건 이말 임자가 통하는 건데. 요거. 임자가 통하는 거죠. 물에 임했다는 거죠. 물에는 백성이죠. 이 민이 백성이죠. 백성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괴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군자는 이 이치를 깨닫고서 뭐냐면 백성에 대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대하듯이 이런 이치를 깨닫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대한다는 것은 포용하고 배려 않고 사랑하는 거지 뭐. 리임이 엄청 중요해요. 리임부터 그 다음에 용해 띄고 이명인데 리중 용해 여기 이명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엄청, 이거는 고수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자기는 굉장히 밝은 덕이 있는데 그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바깥으로 사람을 접했을 때는 바보처럼 다 끌어안아주고 사랑받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용회. 그러니까 어둠을 써서, 자기 밝은 가리움을 써서, 어둠을 써서, 회를 썼으니까, 회를 써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써서 상대를 밝혀주는 거예요, 명자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회명, 이명, 명자는, 이 명자는 상대를 밝혀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가 바보처럼 해서 자식을 잘 북돋듯이
나는 바보야. 용해는 어리석을 웃자, 이게. 우야, 우. 이거는 우인데, 어리석은데, 용해는 우인데, 명은 뭐냐면 상대를 밝혀주는 거야. 나는 바보가 되더라도 상대를 밝혀주는 거야.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엄청 어려운 거야. 명의있게가 던져주는 이 이치는 정말 굉장한 거야. 이거, 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발범지에는 속으로 다 감추고 상대를 끊임없이, 왜 그러나 난세에 살니까 어려워. 다 어려운 거야. 이 시도가 다 어렵다. 어려우면 나는 바보이지만 상대한테는 끊임없이 힘과 힘을 붙이는 거야. 잘 된다고, 잘 된다고 붙이는 거야. 이게 바로 리중의 용회 이명이에요. 주자가 회암이라고 호를 쓴 것도 아마 그래 쓰지 않나 싶어요. 주자는 회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밝음을 가리고 암자에 있다는 거, 수도한다는 거지. 자기는 자기 밝음을 가리고 수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드러낸 거 아니에요. 암자거든, 암자. 회는 가리려 했다니까. 빛이 완전히 없는 거 아니니까. 암자에서 자기 수도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 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볼게요. 저는 한번 볼게요. 명은 소위 띄우고 줘라. 명이란 것은 비추는 방법이야. 비추는 거야. 밝다는 것은 비추는 거 아니야. 비추는 거. 그게 밝은 거죠. 그래서 군자 띄우고 무소 띄우고 부전하. 군자는 비추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나 이 말이죠. 무볼은 강조법이죠. 연 띄우고 용명지 띄우고 과적 띄우고 상어 띄우고 차리요. 지금부터 말이 참 재밌어요. 그러나 밝음을 쓰는 것이 지나치면은 오히려 살피면 상하게 돼, 상대가. 너무 많이 살펴가지고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말 하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같으면은 뭐 사전 산다 돈 받아가 빵 사먹고 뭐 사전에 잊어버렸다 하든지 뭐 이렇게 거짓말 하더니 사소한 거짓말은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너 왜 그랬냐면 회초를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밝음이 지금 지나치다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살핀다는 겁니다. 쫀쫀하게 다 살핀다는 거예요. 지나친다는 거. 그걸 살피면 오히려 살피면 상대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살펴서. 상대가 상하는 거죠. 살피기 때문에. 대탈적 띄우고 진사이 띄우고 무 띄우고 하몽지 띄우고 돌아. 크게 살피게 되면 그 일을 모두 다 살핀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먹음을 향자, 넓음을 홍자인데 포용이죠, 포용. 포용하는 도가 없게 돼요. 먹음을 홍자, 넓음을 홍자. 그 포용하는 덕이 없다는 거 없게 된다고요. 고 띄우고,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명입 띄우고, 지중지 띄우고 상하여. 그러므로 군자는 땅 속에, 밝음이 땅 속에 들어가는 상을 딱 관찰해서 살펴보고서는, 그걸 보고서는 띄우고 리중에 그 이치를 보고서 백성들은 이맘에 불극 띄우고 기 띄우고 명찰이 띄우고 용현이 그 밝게 살핌을 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하지 않고 그리고 용에 어둠을 써야 돼요. 다 들려야 돼요. 가림을 써야 돼요. 어둠을 써야 돼요. 그래 연후에 그런 후에라야만이 능 띄우고 용물 띄우고 화종하여 그러면 만물을 포용하고 용자는 포용할 용자니까 그 다음에 화종 무리를 다 조화시킬 수 있어. 화는 상대의 부족한 점을 끌어안아 줘야 때 화가 오는 겁니다. 조화한다고 화잖아요. 화는 일일이 따지면 화가 없어요. 울지 마지 마. 그러니까 화이부동이라 이 말 쓰잖아요. 화는 다 다른데도 그 전체 하나로 보는 게 화고 동은 뭐냐면 다 다르면은 우리 편, 니그 편 나누는 것이 동이에요. 군자는 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하지. 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 이 논어의 유명한 기제라네요. 화이부동 동이부라. 소인들은 니 편, 내 편 나누지만 화가 없다는 거예요. 니 편이면 요즘 시대 보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화가 없잖아, 화가. 이 논어시 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 사람이 너무너무 살펴가지고 따지면은, 그러면 뭐냐면, 만물이 용납에 포용력이 없다는 거야, 홍아. 그러나, 군자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그
명찰을 살피고 다 하지 않아가지고 어둠을 써. 포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후에야 말이 용물화 중이야. 만물을 다 포용하고, 대중과 조화가 돼서, 화가 돼서. 그러니까 중친 띄우고 얘라. 사람들과 친해가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좋은 말 아니에요. 시 띄우고, 용례 띄우고, 내 띄우고, 소위 띄우고, 명이라. 이것은 바로 어둠을 써서, 다시 포용을 써서 바로 밝음이 되는 까닭이라. 약 띄우고, 자임 띄우고, 기명하여. 그러나 만약 스스로 그 밝음을 자임해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내가 밝음을 다 밝혀내겠다는 자임해서 무소 띄우고 불찰이면 살피지 아니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살피지 않은 바가 없다면 다 살핀다는 거예요. 살피지 아니한 바가 없다면은 그러면 적이 띄우고 불승 띄우고 기 띄우고 분질이 띄우고 무 띄우고 관우 띄우고 하명지 띄우고 덕하여. 그러면 이미 살피는 그 순간 이미 끊임없이 살피는 그 순간 이미 이기지 못해. 무엇을? 그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와 미움이. 분할 본자 미울 뜻자예요.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을 따지니까 전부 다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생기는 거야. 너무 살피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세세한 걸 다 살피면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관우, 넉넉하고 하명, 포용력의 덕이 얻게 돼. 사람이 후덕하고 포용한 덕이 얻게 된 거야. 그래서 인정 띄우고 규이 띄우고 변화해서 사람의 정의, 어그러질 규, 의심할 때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서로 의심해가지고 그래서 불안해져. 늘 불안해져. 어그러질 규, 의심할 때 하니까 인간관계 어그러지고 서로 의심해가지고 불안해지라. 실 띄우고 리중지 띄우고 돈이. 그래서 무사람에게 임하는 도를 다 잃게 돼. 그 도리를 다 잃게 되는 거야. 세상에 따지면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허물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잘했니 뭘 따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적 띄우고 소위 띄우고 위 띄우고 불명이라. 다만 불명이 되는 까닭이라. 이렇게 되면 그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사람한테 임하면 그거는 바로 밝지 아니함이 되는 까닭이야. 그게 밝지 않다는 거야. 밝은 사람은 자기를 가둬가지고 포용한다기야. 자, 그 다음 결론이 재밌잖아. 고지 띄우고 성인이. 옛날에 성인들은 설 띄우고 전유 띄우고 병수자는 옛날 성인은 설치해서 멸류관 앞에 이렇게 줄 달았잖아. 앞에 줄 따는 거. 그게 뭐냐. 전에는 앞에는 멸류관, 유는 멸류관 유자거든. 앞에는 멸류관이 있어가지고 병수는 가리는 거예요. 자꾸 시야를. 이 줄을 들어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그게 바로 병수예요. 병수. 멸류관을 쓰고 앞을 가리는 거. 그것은 뭐냐면 부력 띄우고 명지 띄우고 진호 띄우고 이니라. 이것은 하고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밝음이 그 숨겨진 것을 다 하지 않게 하고자. 숨겨진 이면까지 다 살피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숨겨진 이면에는 끊임없이 모순되고 잘못되고 부족한 게 끌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는. 그걸 일일이 따져가지고 시식고 따지면은 그거는 각박이기 때문에 포용력이 없어 세상 오히려 각박이긴다는 겁니다. 그 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익계 상에서 따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될수록 군자가 되면 될수록 가슴이 큰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인간이 부족한 면을 그대로 작은 거는 큰 거면 작은 거는 부족한 그대로 다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마음처럼. 그것이 바로 명의가 갖고 있는 큰 덕이란 거예요. 그 일일이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일상사에서 사소한 그거는 아까 했잖아요. 집안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뭐가 이렇게 저렇게 과자 사먹고 하는 거 좀 그렇게 뭔가 사소한 건 다 알면 또 포용이 된 거야. 그걸 요놈 저놈 그럼 종아리 때리면 얘가 어긋나기 쉽지. 백성들도 사소한까지 살펴가 막 그러면 어긋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혼란인 거죠. 그게 명예 있게 갖고 있는 덕이란 거예요. 참 재밌잖아, 이게. 이 지도자상이고. 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부터 초구부터 시작해서 상유까지 있는데 이 명예 있게에서 6호의 이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은말 주초에 있었던 뛰어난 현인들을 등장시켜서 그 현인 성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꾀의 시대에 처신할 수 있는 도리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현인이나 군자나 성인 같은 분은 어떤 식 처신을 하면서 명의께를 극복해서 앞으로 가인께가 되는데 가인은 화목한 시대로 변할 수 있냐를 갖다가 그 명의에서 처신하는 도를 이런 현인 성인들을 무대에 등장시켜서 육효의 이치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럼 초여부터 할게요. 초여. 초여는 보통 아까 했지만도 이 백의숙제를 비한대요. 백의. 네? 백의숙제. 고족국에는 관계 백의숙제를 갖다가 상기한다는데 이게. 이 백의숙제는 아까 했지만도 이 무왕이 이 저쪽 끝에서 무왕이 이 동쪽 산동반대에 있던 은은 동이족이 나라인데 실은 은을 치러 오는데 이 고족국이란 이 북쪽에 동안에 이 나라에 있던 이 백의숙제가 이 문왕과 문왕이 현이라 해가지고 이 찾아가는 거지. 찾아오는데 중간에서 정발은 중간에서 만나게 된 거야. 중간에서 만났을 때 이 백의숙제는 무왕의 말꼬피를 잡고 말리는 거죠. 전쟁하지 말았고, 첫째 하극상이 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을 텐데 그 자체가 문제 있지 않았고, 실제로 서경에 보면은 이 무왕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웅덩이마다 냇물이 고이죠. 피가 고있다. 엄청 많은 사람 죽었다는 알 수 있죠. 그걸 말리는데 결국은 무왕이 쳤죠. 그 길로 백의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뜯어 먹다 죽었다. 이렇게 역사는 말하죠. 바로 그 백의숙제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초구에는 이 무대에 등장한 인물이 백의숙제 같은 사람의 처신이 맞다.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한 거죠. 자, 보면 명이 띄우고 우비에 명의시대에 날아가려고 하는 거야. 명이 어두운 시대라서 이제 날아가고 싶다는 거야. 떠나고 싶다는 거야. 수 띄우고 기기니 그 날개를 두려워서 날개를 두려웠다는 것은 날개를 상했다는 거고 날개를 펼치 못한다는 거죠. 자기 뜻을 못 펼친다는 거예요. 뜻을. 두려웠을 때는 그 뜻을 못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 뭐냐면 군자 우행에 군자는 백의숙제 같은 사람이죠. 뭔가 난세에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군자가 떠나면 3일 불석이라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 이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 분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이 오랜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하여간 많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군자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 3일 불식은 3일 동안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고민의 시기라면 고민해. 내가 정말 떠나야 되느냐? 이 시대에 대해서 남아가 세상을 바꿀 것이냐? 그 고민의 시대인 거죠. 밥을 먹지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뭐냐면 떠나게 되는데 유왕에 그래도 가는 바가 있으면 그래도 떠나는 거죠. 이 주인에 대한 해석도 많아요. 주인이 무왕 같은 사람이다, 왕이다, 또 백성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 주인이 말이 있어. 저 사람 왜 떠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있었다는 것은 이 현재 초구가 폐암의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더욱더 혼란해지기 전에 나는 떠나서 수양의 은둔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구가 해석이 긴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 전에서 이 초구의 전부 다 뜻은 뭐냐면 숨으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초구는 명체이 띄우고 거 띄우고 명의지 띄우고 초안이 밝음의 체가 돼서 다시 말해서 양이니까 밝음이 체가 되는 거예요. 양요니까 체가 돼서 명의에 밝음에 상하는 처음에 거했으니 견상지 띄우고 시라. 견은 당할 견자예요. 피동입니다. 상함을 당하는 처음이야. 구는 양명 띄우고 상승자라. 구는 양의 밝음이 위로 올라가는, 양은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자라.
곶이 띄우고 비싸게. 그러므로 비의 상을 취한 것이라. 암은 띄우고 재상하니 어두운 것이 위에 있으니, 어두운 것이 위에 있으니, 이 위에 집게는 어두운 것이 어두운 위에 있으니 상 띄우고 양지 띄우고 명이라. 양의 밝음을 상하여 상 띄우고 양지 방에서 사 띄우고 부득 띄우고 상기라. 그래서 하여금 이 촉으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 그래서 시 띄우고 우비 이 띄우고 상 띄우고 그래야. 이에 바로 날고자 하는데도 그 날개를 상하는 것이야. 익 띄우고 견상이라. 그래서 날개가 상함을 당한 것이. 역시 견자는 피동입니다. 상함을 당한 것이라. 고 띄우고 수 타라. 드리울 수 드리울 타자요. 그러므로 날개를 드리운 것이니 범 띄우고 소인지 띄우고 해 띄우고 군자는, 물론 소인이 군자를 해치는 것은 해기 띄우고 소이 띄우고 행자라. 그 가는 길을 해치는 거야. 가고자 하는 길을 못하게 해쳤다는 거야. 군자 띄우고 우행 띄우고 3일 띄우고 불식은, 군자가 떠남에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군자 띄우고 명좌여. 군자가 밝음을 비춰서 아주 밝은, 지혜가 밝은 빛이, 이 명조는 지혜가 밝은 빛이었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견 띄우고 사지 띄우고 미하니, 이 일의 그 미묘한 것을 살펴보니 수 띄우고 시유 띄우고 견상지 띄우고 단하여 미연이라. 비록 처음에는 상함을 당하는 당사가 병을 당할 견자는 당하가 있으나 미현 드러나지 않았어. 아직도 처음이라서 드러났어. 군자적 띄우고 능 띄우고 견지라. 군자는 능히 그걸 볼 수 있어. 즉 직관력이 있어요. 주역은 직관력을 키웠다 했죠. 직관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고 띄우고 행거 띄우고 비지라. 그러므로 떠남을 행해서 피하는 것이라. 군자 띄우고 우행은, 군자가 떠남은 행하는 것은 위 띄우고 거기 띄우고 녹이 이 띄우고 퇴장이라. 군자가 떠난다 해서는 그 녹이 주위 장록의 위를 버리고, 본인의 장록의 위를 버리고 물러나 숨는 것이요. 3일 불식은 3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것은 언 띄우고 공궁지 띄우고 귀라. 공국이 지극한 것이라. 사 띄우고 미연이 띄우고 처 띄우고 신간하니,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 험하고 어려움에 처했으니 비 띄우고 경기지 띄우고 명이면, 기미를 보는 밝음이 없다면 불능에 떠날 수 없어. 이게 이제 주역을 배우는 이치겠죠. 부 띄우고 지기자는 대저 기미를 아는 자는 군자 띄우고 독견이야. 군자의 홀로 보는 바야. 군자만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는. 그래서 비 띄우고 중인 띄우고 소 띄우고 농승계라. 무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바이거나, 무사람들은 그 암에 능하지 않은 바닥이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위는 이게 음이 음자리 있거든요. 진짜의 군자다리죠. 군자다리. 그래서 이거는 누굴 비유했냐면, 이거는 문왕을 비유해요. 문왕을 비유해가지고, 이 좌고인데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좀 다쳤다는 건데, 왼쪽 허벅지가 좀 다치는 것은, 왼쪽 허벅지 다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병이에요. 가벼운 다침이야. 이 가벼운 다침이 있을 때는 이 말이 건장한 자가 구할정자니까, 말이 거지면은 그래. 이 건장한 말이 누구냐면 결국은 그 문왕 입장에서는 그 강태공 같은 사람이죠. 이런 신하들이 강력하게 10년 동안을 갖다가 유리의 감옥에 있던 문왕을 갖다가 이 신하들이 끊임없이 주왕한테 돈과 그 다음에 말과 여인을 갖다 상납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이거 사면시켜요. 그래서 이 명의의 시대에 6위와 같은 이런 좋은 자리에 있는 명의는 바로 이 주변의 참모들에 의해 가지고, 본인은 가벼운 고통을 겪고 있지만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뛰어난 참모들이 구해줘서 기람을 봐줄 수 있는 자리라고 비유한 거죠.
자, 볼게요. 여기는 명의에 이우 띄우고 좌군이 왼쪽 다리를 상한 것이니 용중 띄우고 마장하면 기래라. 그 구호나무를 갖다가 말이 아주 건장함을 쓰면 길하다. 말을 건장함을 쓴다는 거 있지만도 강태공이나 산이생과 뛰어난 신하들이야. 이거 전화 볼게요. 전 6이 띄우고 2 띄우고 지명기 띄우고 제로. 여기는 지극히 밝은 제조로서 득 띄우고 중정이 띄우고 최순환이 중정을 얻어서 최가 순환이 수운시 띄우고 자처는 순의 때에 스스로 처한다는 것은 처지 띄우고 지성이라. 그 자기를 지극히 잘하는 자야. 수 띄우고 군자 띄우고 자처지 띄우고 선이나 비록 군자가 스스로 처신함이 잘하나 연당 띄우고 음암 띄우고 소인 띄우고 상명지 띄우고 시하여. 그러나 당에서 어떤 당이냐? 음암하고 소인이 음암한 소인들이 밝음을 상하는 때를 당해서 당할 당자 역 띄우고 불면 띄우고 위기 띄우고 소상이라. 그래서 그 상함을 당하지 않을 수 면하지 못한 거야. 자, 이것도 위소지 이거. 제가 있죠. 위 소는 이 피동이라고 했죠. 피동. 그 상하는 바를 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했더라. 위소는 피동이에요. 이 많이 쓰인 용법입니다. 단 띄우고 군자 띄우고 자처 띄우고 있어라. 다만 군자는 스스로 처하는 대신 방도가 있어. 도가 있어. 고 띄우고 불능 띄우고 심상 띄우고 상해야. 그러므로 심이 서로 상해하진 않아. 상해한다는 것은 6,2를 상하는 것은 대 위에 있는 그 암울한 자들이죠. 지도자들이요. 상해 못해서 그래서 종능 띄우고 위피지 띄우라. 그래서 끝내 떠나서 피할 뿐이야. 떠나서 피할. 위자는 떠날 위자입니다. 떠날 위 피할 위 떠나서 피하는 거죠. 자, 족자는 발이란 것은 소위 띄우고 행이라. 이거는 행하는 걸어가는 거야. 고는 제 띄우고 경족지 띄우고 상하여. 이 다리 허벅다리 고자는 바로 종아리 경자 발육자 종아리의 발에 위에 서가지고 띄우고 행지 용해 행할 때 스매서 위불 띄우고 심절이라. 심이 절실한 것이 않고 하는 것이야. 또 좌는 왼쪽이라는 것은 우비 띄우고 편용해라. 또 편리하게 쓰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 좌고라는 것은 약간 다친 거 약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화를 보겠습니다. 유기지 띄우고 기름. 유기지 띄우고 기름. 아, 지난번에 87쪽 안 했네. 상활. 예? 상활. 예, 상활 안 했네. 이거는. 상활. 군자 띄우고 우행해. 군자가 떠나며 이 띄우고 불세해라. 의리상 독을 먹지 않는다는 거야. 군자가 벼슬을 하다가 벼슬을 두고 떠날 때는 그 의리상 밥을 먹지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불식이라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그 악덕한 군주 밑에서 계속 녹을 먹지 않고 떠난다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상활. 유기지 띄우고 기름. 유기의 기람은 순이 띄우고 치계라. 법칙자입니다. 순으로서 법도를 삼면서. 다시 말해서 유기는 음이니까 순이잖아. 순으로서 법도를 삼아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문왕이라는 거야. 문왕이야. 한번 볼게요. 유기지 띄우고 덕 띄우고 기잖아. 유기가 기람을 얻었다는 것은 이기 띄우고 순처이 띄우고 유 띄우고 법칙자라. 그래서 그 순한데 처한 것으로서 해가지고 그래서 법칙이 있는 것이야. 법칙자는 칙은 뭐냐면 위중정기 도라. 그거는 중정의 도야. 바로 이효는 중정하니까 중정의 도기 때문에 법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93. 93은 이거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는 자리 좋은데 이 명일계에서는 93이 강하고 잘났다는 이 힘 때문에 뭐냐면 위에 어둠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무왕이라고 불러요. 무왕으로. 이 명일계에서는
다른 께에서는 구삼이 참 어렵고 안 좋은데 이 명일께에서는 이 강력한 암흑세계를 제거하고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구삼한테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저 힘이 필요할 때야. 자, 보면 구삼은 명이 띄우고 우 띄우고 남수하여 득기 띄우고 대순이 불가 띄우고 집정이다. 이 명의의 시대에 남쪽으로 사냥을 가서 웃다는 가령자가 통해야 되더라. 사냥을 가서 그 대수를 얻었다는 그 대수는 상류의 상류. 이 주를 상기한다. 주황을 상기한다. 이 상류를 얻었으니 이때는 뭐냐면 불가치래. 질자 빠를 질자입니다. 빨리 바르게 하고자 해서 안 돼. 그래서 이 무왕이 줄을 칠 때 800제후들, 보통 역사에 800제후들이 맹진이 안 되는데 800제후들이 모여가지고 이 무왕한테 줄을 시작했을 때 무는 계속 때가 아니다고 밀어가지고 2년 후에 치거든. 그게 빨리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를 통해서 뭐냐면 무왕을 등장시키는 거죠. 요 해석이 가장 좋으니까. 무대에 무왕 등장시키는 거죠. 구삼은 이지 띄우고 상하니 이의 상이 있으니 명지 띄우고 극이라 밝음의 극이라 우 띄우고 처강 띄우고 이전하여 또 강한 대처에서 나가며 상륙은 곤지 띄우고 상이네. 상륙은 곤지 띄우고 상이야. 그래 암지 극이라 어두움의 극이야. 지명이 거하이 띄우고 위 띄우고 하지사고 지극히 밝은 기운이 아래에 거하면서도 하학계의 상이 되고 이게 하학계 상이 되고 지암이 지극히 어두운 것이 재상이 띄우고 처 띄우고 궁극지 지하여 이 지암이 상륙화 지극히 어두운데도 위에 있으면서 궁극의 처지에 궁극의 자리에 처하고 있으니 그래요 정상 띄우고 정이라 바로 서로 이 응인데 구와 이건 서로 응이잖아. 응인데 이거는 바로 서로 적응이야. 적으로 승하겠다. 적으로서 이 암울할 수 있더라. 적으로 승하겠으니 장 띄우고 이명 띄우고 그 함자라. 장차 이 밝음으로써 구삼의 밝음으로써 상륙의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라. 사이는 이 뜻은 기 탕무지 띄우고 사원자 하나라의 마지막인 걸을 물에는 탕이나 은나라의 마지막 줄을 밀어낸 무왕의 일이구나 이 말이죠. 자, 남은 재전이 띄우고 명방이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갖고 있냐면 이게 하도 낙사할 때 배웠었지만도 이 동서남북을 했을 때 이 남인데 북이고 사람은 이 남쪽을 보고 써 있는 거지 이렇게. 이를 보고 써 있으니까 앞쪽이 남이고 후가 북이죠. 그래서 남이란 것은 바로 남은 재전이 뭐야? 앞에 있으면서 밝은 방향이고 수는 전이 띄우고 거해지 띄우고 살아. 사냥 간다는 것은 사냥을 해서 전이 띄우라. 사냥을 해서 해를 제거하는 일이야. 자, 남수는 남쪽에 사냥한 것은 위 띄우고 전진이 띄우고 제해라. 앞을 나가서 해를 제거하는 것이라. 당 띄우고 극획 띄우고 기 띄우고 대순이 마땅히 그 우두머리죠. 대수 그 우두머리를 이겨서 잡는 것이니 대수는 그 다음 페이지 대수는 위 띄우고 암지 띄우고 개순이 바로 어두움의 개순이 상륙자라. 상륙을 이야기했다는 거야. 대수는 바로 상륙을 이야기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남수지 띄우고 지를 내 띄우고 대등이 하였다. 남쪽을 사냥해서 마침내 그 뜻을 크게 얻었다는 거야. 크게 얻은 거야. 즉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 오늘 설명에 앞에 됐던 거 똑같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구사는 이부 띄우고 자복하여 획 띄우고 명의지 띄우고 심하여 우출 띄우고 문정이다. 이것은 미자를 상기해. 미자는 주어의 형인데
이 사람이 추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폭정을 하고 타락하니까 이거 망할 것을 알고 주나라에 있는 우대 조상들이 위패하고 그 다음에 국보 같은 걸 갖다가 몰래 갖고 나가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갔다가 무왕이 천하 통일하자마자 무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이 사람이 송나라의 초대 제후가 돼요. 그리고 기자 같은 사람은 이 미자가 성격이 온난하고 좋으니까 이 사람이 실은 주보다도 왕이 되었다도 권했었는데 그러니까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그 주가 너무 사람이 뛰어나니까 시켰다는 거죠. 원래 기자는 이 사람을 밀었대요. 미자를. 노노이도 미자편이 제일 마지막에 미자편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송나라가 바로 은나라 후예들이죠. 공자가 바로 송나라 후예고 공자도. 그래서 은은 바로 동이족이 말하니까 그래서 이 공자도 은의 후예라 그런 말 하시는 거죠. 일단. 자, 육사는 그래서 이부 잡아 왼쪽 배로 들어가서 이 배라는 건 소울이 같은 사람 몸소리 같다는 건데 미자가 이 주 걸주의 뼛속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상하는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획득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 마음 속속들이 다 깨달은 게 획이 된 거예요.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되니까 뭐냐면 우출 정몽이나 그래 문정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야. 그 일을 한 거죠. 이거는 지금 설명이 전부 다 그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주자 본의를 보세요. 주자 본의. 93 주자 본의 보면 차요지 띄우고 이는 미상이라. 주자는 뭐냐면 도대체 이 요의 뜻은 알 수가 없다. 미상이라. 어렵다는 거예요.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주자는 이 효의 뜻을 정말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해석을 읽으면서도 못한 거죠. 자, 그 다음 말에 이부 띄우고 자복은 획 띄우고 심이라. 그 주왕의 걸주의 마음과 뜻을 갖다가 터득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4쪽에 유고가 중요한 거예요. 유고는 기자예요, 기자. 기자가 지금 두 분 등장해요. 단사에도 기자가 등장하고 효사에 기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기자를 앉힌 거예요. 왕의 자리에. 수고해. 그 이유는 이 기자는 양광이라. 아까 말씀 양광. 거짓 미친 척 하면서 그 주의 노예가 돼, 노예. 그러니까 이 양광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이 궁량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 또 하나, 주나라가 천하 통일하자 이 기자는 뭘 했냐면 홍범구주를 문왕한테 바쳐요. 문왕이 천하 통일하고 난 다음에 기자한테 현명하니까 뛰어나니까 기자한테 정치 철학을 갖다가 자문을 구하러 왔을 때 그래서 홍범구주를 줘요. 홍범구주를 주면서 홍범구주 유명한 지석이에요. 홍범구주를 이 무왕한테 하죠. 무왕한테. 그러면서 정치의 법도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일설이 이야기하면 그 조선의 조선의 제후로 봉해졌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간 뛰어난 현명한 봤기 때문에 왕자를 앉힌 거예요. 자, 기자지 띄우고 명인이 기자의 명인이 발견상계신이 이쟁이 나오죠. 역경의 시대에는 끊임없이 발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고 시련의 시기에는 자기 자신의 발음을 지키는데 그 발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희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경의 시기에 발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미래한 희망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다 허물이 아니면. 오이 띄우고 군인은 오가 군에게 되면 내 띄우고 상이라. 이거는 바로 이 주역이 이자 떳떳함이야. 바로 떳한 건데 연 띄우고 그러나 연 띄우고 역지 띄우고 치는
변동 띄우고 수시라. 이게 중요하죠. 주역을 보는 것은 그러나 역의 뜻을 취하는 방법은 역의 이치의 뜻을 취하는 방법은 그 궤요가 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때를 숫자를 따라 숫자야. 그 변하고 움직임의 수시 때를 따라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제가. 변동 수시를 보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변동 수시. 주역은 변동 수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변동 수시. 상육은 처 띄우고 곤지 띄우고 상이 띄우고 명의지 띄우고 기니. 바로 상육은 곤의 상에 처해서 명의의 그에 되니 음암 띄우고 상명지 띄우고 자라. 음하고 어둡고 명을 상하는 극이 되는 거야. 극이 자들이를 오 띄우고 절근지하여. 오가 아직 절실히 가까웠어. 간직했어. 성인 띄우고 인 띄우고 이오 띄우고 위 띄우고 절근 띄우고 지만지 띄우고 임이라 하여. 성인이 오로서 지극히 어두운 사람의 아주 절실함에 가까운 곳으로 인하였다니 바로 그 기자죠. 이견 띄우고 처지지 띄우고 이라. 그 때에 더차는 그에 대처하는 뜻을 갖다가 드러내서 견자는 드러내다 나타내자. 고 띄우고 부전 띄우고 이 띄우고 군이 띄우고 오니요. 그러므로 오로지 군이로서 말하지 않았어. 오는 군의 자리인데 군이로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상육은 음암 띄우고 상명지 띄우고 기라. 상육은 아주 음이고 어둡고 밝음을 상하는 극이라. 고 띄우고 이위 띄우고 명의지 띄우고 주라. 그러므로 바로 명의의 주가 된다고 여긴 것이라. 오 띄우고 절근 띄우고 상명지 띄우고 주하니. 오는 바로 명을 상하는 주의 절실히 갖고 절박하게 갖고 왔으니 약현 띄우고 기명이요. 만약의 경우 그 밝음을 드러낸다면 적견 띄우고 상해 띄우고 필이라. 곧바로 해와 해를 당하는 상해를 당하는 견자 당할 견자죠. 상해를 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거다. 필이니까. 고 띄우고 당여 띄우고 기자지 띄우고 자 띄우고 회장이며. 그러므로 기자가 스스로 어두움을 감추는 것 같이 한다면 기자의 어두움을 같다면 적 띄우고 가히 띄우고 면허 띄우고 나냐. 그래서 하면은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기자는 어려움을 면했다는 거야. 그 다음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그 아래줄에 가면은 뭐냐면 고로 양광위로란 말 나오죠. 끝에. 그 아래줄에. 그러므로 양광위로 기자. 바로 피와 가필이라 해가 바로 아래줄에. 상기 국신 바로 아래줄에 양광위로. 거짓 밑으로 가면 노예가 됐다는 말이죠. 그 기자의 처신 방법이죠. 자, 그 다음 상월. 기자지 띄우고 정은 명 띄우고 불가 띄우고 시기라. 기자가 이렇게 양광위로 거짓 미친 척 하면서 노예가 된 그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발음을 견지한 것은 기자의 발음이니까. 그런 발음을 견지한 것은 명불가시라. 그 밝음이 동식될 수 없는 거야. 계속 빛나겠다는 거야. 밝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말 표현인데요. 마지막 상육. 상육은 이제 주의 주. 폭군 주의 이야기예요. 상육은 불명하여 회니. 이거는 밝지 않아서 얻은 거야. 상이하고 아까 좀 상이. 명의는 밝은 상태에서 땅소했지만도 산 거, 이거 밝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불명은 아예 밝지 않다, 어둡다는 거예요. 밝지 않다는 거예요. 밝지 않아서 어두운 거예요. 이거는. 멍청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초동 띄우고 우천하고 후입 띄우고 오지라.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 천자에 올랐어. 폭군주가 천자가 됐잖아요. 하늘에 올랐는데 후에 가서는 죽게 됐죠. 땅에 들어가서 죽게 된 거죠.
요거 전함일 거예요. 상거 띄우고 괴지 띄우고 종하여. 상은 괴의 종에 거해서 위 띄우고 명예지 띄우고 주야. 명예의 주가 되고 이후 띄우고 명예지 띄우고 그이라. 또 명의괴의 그게 됨이라. 상은 지고지 띄우고 지니. 지익한 높은 처지니 명제 띄우고 지고면 밝음의 지극히 높으면은 본당 띄우고 원조원을 본래 마땅히 멀리까지 비출 수 있거늘 명기 띄우고 이상이라. 밝음이 이미 상한 것이라. 고 띄우고 불명이 띄우고 반 띄우고 혼이라. 그러므로 밝지 못해서 도리어 어두운 것이라. 본 띄우고 거어 띄우고 고하여 본래 높은 데 가해서 명당 띄우고 그보는 밝음이 마땅히 멀리까지 미치는 것은 초동 띄우고 우천야오 처음에 하늘에 오른 것이오. 내 띄우고 이상 띄우고 기명이 띄우고 호남은 마침내 그 밝음을 상해가지고 어둡고 했던 것은 후입 띄우고 우지하라. 뒤에 땅에 들어간 것이라. 상은 띄우고 명의지 띄우고 종이요. 상은 바로 명의의 종이고 우 띄우고 곤음지 띄우고 종이니 또 곤음계의 종이니 명상이 띄우고 억자라. 밝음이 상한 것이 지극한 처진 것이라. 상활 초동 띄우고 우천은 조 띄우고 사공야요. 후입 띄우고 우제는 실층야라. 처음에 하늘에 오른 것은 사방에 있는 나라들 다 비출 수 있는 거야. 임금을 잘한 거죠. 밝은 비중이라. 후에 땅에 들어간 것은 실측이라. 그런 법도를 잃어버린 거야. 완전히 잃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전에 초동 띄우고 우천은 거고 띄우고 이명이면 처음 하늘에 올라서 높은 자리에 거하면서 밝으면은 즉당 띄우고 조급 띄우고 사방연을 마땅히 사방에 비침이 미치거늘 내 띄우고 피상이 띄우고 호노하니 마침내 상해를 당해서 어두워졌으니 시 띄우고 후입 띄우고 우진해. 이는 바로 땅에 들어간 것이라. 상해를 그러니까 이 주왕도 결정적인 것은 나약해서 그렇지만 한 여인의 치맛다리에 빠졌은 거예요. 결국 사람이 타락하려면 정말 무섭게 타락. 그중 가장 타락이 쉬운 것은 남녀 공이 배필을 만나게 배필. 특히 그래서 실명지 도야라. 이것이 바로 밝음을 읽은 도야. 그래서 실칙은 법칙을 잃었다는 것은 실기여라. 그 도를 이름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자기 위치의 법도를 잃어서 그랬다는 건데 원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딱 한 귀절이고 요 귀절을 갖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한 귀절 명기는 이 간정이 하는 이게 어려우니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옛날 사람들 뭐냐면 이 음말 주초를 끄집어내는데 음말 주초를 끄집어내게 내면서 결국 뭐냐면 단전에서는 문항과 기자를 끄집어냈고 효사에서는 기잡을 끄집어내 가지고 음말 주초에 시대적 상황을 갖다가 여기에다 끄집어낸 거예요. 대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식이 아니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대 입장에서 뛰어난 사람은 현대도 이런 식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 현자들은 처신하느냐를 갖다가 6교를 통해 표현했고 이 암울한 시대가 던져주는 지도자의 작용은 뭐냐면 바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지도자는 스스로 어머니같이 후덕한 마음으로 자기의 밝음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포용하면서 그 백성 하나하나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상말이 나왔죠. 이 명계이치는 명의계이치는 그 684쪽에 이런 이치를 깨달은 군자는 뭐냐면 백성들아 이 말 때는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밝음을 가려서 용회하고 백성들의 상황은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밝음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게 이 명익계예요. 이 말이 참 좋잖아. 이 중에 용의 이명이란 말이에요. 혼돈한 시대에는 지도자는 잘났다 하면 안 되고,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에는 뛰어난 리더는, 뛰어나지는 자기는 바보처럼 하면서 백성들한테는 끊임없이 긍정의 에너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부어주는 사람이란 게 이 명익계에 갖고 있는 큰 뜻입니다. 그래서 리 중에 용의 이명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명익계에서는. 이 지도자의 최고의 상임. 혼란할 때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고지성의는 면류관을 쓰고 이 어려운 시기에는 다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걸 다 끌어안아 주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왔다고 마지막 결론에 나오잖아요. 고지성의는 설, 전류, 병수자는 부력, 용지, 진호, 의라 해가지고 이 그 상전에 있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의 지도자는 스스로 바보같이 하면서 백성들한테 꿈과 희망의 밝음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 명익계가 갖고 있는 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